자, 제가 지금 오해하는 거는 시험에 나올 것만 하는 겁니다. 예. 자, 4페이지 보십시오. 수익의 여사를 표시한 후 제3자의 권리인데, 우리 시험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할 때 시험 정답은 전부 다 수익의 여사를 표시 후 제3자의 권리가 나옵니다. 예컨대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뭔지는 알겠죠? 봅니다. 갑의 부동산을 건물을 을이 매매합니다. 을에게 매매하면서 이 갑이 하는 말이 대금은 제게 주시지 마시고 병에게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을은 대금 지급 채무를 계약의 상대방인 갑에게 지지 않고 누구한테 진다? 병에게 대금 지급할 채무를 부담합니다. 병은 이 매매 당사자입니까? 아니죠. 당사자 아니니까 뭐라고? 제3자. 그럼 이때 을은 이 매매에서 생긴 대금 채권을 누가 가져간다? 병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 대금 채권을 병이 가져가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대금을 지급할 채무는 을은 누구한테 부담한다? 병에게 부담합니다. 이렇게 계약에 생긴 권리를 계약의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직접 기속시키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이럴 때 이 갑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요약자라 그럽니다. 맞습니까? 을을 뭐라고? 낙약자라 그러고 병을 뭐란다? 수익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법상 제3자는 바로 권리를 시작합니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무슨 의사를 표시했다?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를 지금 봅니다. 되겠습니까? 무슨 의사를 표시했다고?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럼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이제는 비록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지만 병에도 이해관계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생겼죠. 그래서 병에게도 이해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함부로 권리를 병용시키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이제 제3자의 권리는 확정되죠. 확정됐기 때문에 아무리 계약의 당사자 할지라도 즉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함부로 변경시키면 돼 안 돼? 그래서 제3자의 권리 발생 후에는 계약 당사자는 이를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변경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예컨대 여러분과 매매대금을 5억 하기로 했어요. 근데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당사자끼리 4억 5천으로 감액하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을은 갑에게 얼마를 줘야 된다? 5억 다 줘야 됩니다. 변경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단 권한을 유보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계약법은 모조리 다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당사자끼리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후의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이렇게 유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3자를 위한 계약 대표적인 게 보험계약이죠. 보험약관 보십시오. 밑에 보면 위 내용은 뭐뭐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럼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변경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렇게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지만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수익의 여사를 표시한 다음에는 갑과 을은 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게 없애버릴 수 없는 겁니다. 채무불량으로 해지하는 것은 가능한데 아무 이유 없이 당사자가 뭐라고? 합의해지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게 요즘 들어 또 자주 나오는 겁니다. 2번 나와 있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계약 내용을 합의해지할 수 없다. 이게 요즘 뜨는 겁니다. 또 기억해야 되겠죠. 1번이냐 2번이냐 같은 말이에요.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는 말이나 합의해지할 수 없다는 말이나 다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을이 20일 날 중도금 주기라는데 중도금 안 줍니다. 30일 날 잔금 주기라는데 잔금 안 준다. 채무를 지금 하고 있다? 불량합니다. 이렇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다음에 낙약자가 채무를 불량합니다. 자, 이렇게 낙약자가 채무 불량했을 때 효과입니다. 자, 20일 날 중도금 안 줍니다. 분명히 병은 20일 날 중도금 받았는데 안 준다. 그럴 때 수익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아니 을이 잔금 안 준다고 병이 왜 계약을 해지합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병은 해지를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병은 계약을 막거나 해지하거나 취소하거나
해지에서 원상 회복을 청구하거나 취소한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거나 이런 건 하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3번에 있는 겁니다.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 아니므로 해지를 하거나 취소를 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원상 회복 청구하면 돼, 안 돼? 제발 안 됩니다. 그거 안 넣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일부러 다 써놔봤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그래서 체크 시험에 나온 거 아닙니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제3자는 낙약자가 채무 불이행을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자, 그럴 때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잔금 안 주면 당연히 계약을 해지되겠죠. 이럴 때 수익자 동의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할지라도 병이 동의 얻을 필요 없이 갑은 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2번입니다. 1번입니다. 거기 보면 1번 보면 어디에 나와 있어? 이번에 내가 그게 2번 보시죠. 쭉 밑에 2번 가로 2번이 말고 그게 요약자와 낙약자의 권리 나와 있죠. 그게 1번에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이 있을 겁니다. 그 밑에 체크를 보십시오.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수익자 동의 없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되어 있을 겁니다. 있습니까? 그냥 해지하는 것은 요약자와 낙약자의 권리입니다. 수익자 동의 얻을 필요 없습니다. 동의 얻을 필요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내용입니다. 그럼 누구는 해지할 수 있다고? 요약자가 해지했죠. 그럴 때 수익자는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뭐는 받을 수 있다?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는 누구 하고? 갑이 하고 손해배상은 누가 청구한다? 병이 청구합니다. 그래서 체크 첫 번째 그게 2번에 1번 보니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요약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낙약자는 자기 입은 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낙약자가 채무불이행하면 계약은 누가 해지하고? 요약자가 해지하죠. 대신 수익자는 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번은 중복된 내용입니다. 기본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거나 취소되면 낙약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되죠. 방금 말했습니다.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은 누구한테는 없다고? 수익자는 관계없어요. 따라서 원상회복은 어른 누구한테 청구해야 된다? 갑에게 청구해야 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중도금 2억이 건네갔습니다. 중도금만 건네갔다고 2억이 지급됐습니다. 누구한테 지급됐게? 수익자에게 지급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 갑이 잔금을 안 준 거면 을이 잔금을 안 줬어요. 잔금 안 주니까 갑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해지했으면 을은 받던 중도금 돈을 받아야 되겠죠. 자, 병에게 달라야 됩니까? 갑에게 달라고 해야 됩니까? 갑에게 달란다고. 병에게 달라 그러면 병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이나 원상회복은 누가 누구 사이라고? 요약자와 낙약자입니다. 절대로 수익자에게 부당이득이나 원상회복 청구하면 아니 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24회부터 나온 게 제일 많이 나온 게 그 세 가지 아닙니까?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라고 할지라도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했죠.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07조, 108조, 109조, 110조 등에서 취소를 하거나 무효가 되더라도 누구의 권리는 하지 못한다? 제3자의 권리는 하지 못한다 했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 수익자는 선의의 제3자에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하지 않습니까? 선의의 제3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 그림을 다시 그리겠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럴 때 병이 좋습니다. 수익을 받겠다고 수익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수익 의사 표시했어요. 그런데 수익 의사를 표시한 다음에 갑이 을에게 자,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수익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런데 계약을 하고 보니까 을이 갑에게 사기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결국 갑이 을에게 뭘 했다? 사기를 친 겁니다. 자, 사기를 쳤으니까 당연히 을이 계약을 취소를 했어요. 취소했는데 이 병이 20일 날 와가지고 중도금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을은 아니 매매 계약이 취소됐으니까 당신에게 중도금 못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병이 하는 말이 뭔 소리냐? 당신이 취소할지라도 나는 뭐다? 선이다. 따라서 사기 강박으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하니까 나에게 중도금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을은 계약을 취소한 다음에 선의의 병에게 대항 못합니까?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따라서 이 경우는 이 병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매매 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데 여러분 같으면 을의 병에게 대금 주겠습니까? 아니죠. 따라서 이 병은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닙니다. 보호받는 제3자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아니라고? 병이 뭘 할지라도 선이 할지라도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게 없게 있다 이 말입니다.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병은 뭐가 아니다고?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닙니다. 제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닙니다.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닙니다. 되겠습니까? 자, 다음에 우리 민법 제가 110조를 볼 때 제3자 사기일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했죠. 자, 봅니다.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했습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하고 보니까 이 병이 요약자를 사기강박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사기강박 당하면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 취소할 때 이 을은 사기강박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럴 때 을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내가 사기친 건 아니지 않느냐?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이 갑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저번에 우리가 봤을 때 봐봐요. 갑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합니다. 그럼 매매 당사자는 갑과 을이죠. 그런데 이 을이 갑에게 사기친 게 아니고 제3자가 사기쳤다니까. 제3자가 이 갑에게 사기를 친 겁니다. 그럼 사기당한 갑이 뭘 했습니까? 매매 계약을 했죠. 누구하고 했습니까? 을하고 했잖아요. 그럼 을이 계약의 상대방 아닙니까? 그럼 상대방이 사기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누가 했다고? 제3자가 사기쳤잖아. 그럴 때 사기다 했다가 함부로 취소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렇게 취소하면 누가 불리합니까? 그래서 이때는 어떨 때 취소할 수 있다고? 병이 갑에게 사기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뭐였거나 알았거나 뭐 했을 때 알 수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했잖아. 맞습니까? 그럼 이 수익자가 요약자를 사기 강박했다니까. 근데 낙약자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이 갑은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 제3자 사기일까요 아닐까요? 봐봐, 여러분이 매수인입니다. 이 갑과 매매 계약을 했어요. 갑과 뭐 했다고? 매매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대금은 한테 지급하기로 갑이 말하기를 병에게 지급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갑이 3일 뒤에 을을 와서 아저씨 제가 이 매매 계약을 하게 된 이유가 병에게 사기를 당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저는 이 계약을 취소합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을 같으면 삽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아저씨 내가 사기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병이 을이 갑에게 사기친 거하고 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따라서 이거는 무슨 사기 강박이라고? 제3자 사기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요약자나 낙약자를 사기 강박하는 것은 어디 사기다? 제3자 사기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107조, 108조, 109, 110조에서 말할 때 보호받는 제3자 있죠. 수익자는 보호받는 제3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기치는 제3자입니다. 보호받는 제3자는 아니지만 사기치는 제3자입니다. 제3자 사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보호받는 제3자는 아닙니다.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되면 병이 선이든 악이든 간에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수익자가 요약자나 낙약자를 사기 강박가 있을 때는 제3자 사기가 된다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어려우면
이런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한다고? 여러분이 낙약자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문제 풀립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 낙약자입니다. 자, 여러분이 낙약자입니다. 근데 이게 매매 계약이 사기력으로 취소됐어요. 근데 병인 선의를 할지라도 여러분 대금 주게 안 주게? 안 주겠죠. 그게 정답이라고. 왜 대금 줍니까? 안 주지. 이거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이 낙약자입니다. 수익자가 여액자를 사기 강박이었어요. 근데 함부로 나한테 취소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내가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예, 여러분이 낙약자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옆에 있는 요약자와 그 수익자의 지 그런 겁니다. 요거는 이제 사례형 문제인데 1번은 여러 번 나왔죠. 수익자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요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2번 또 암기하는 까지 1, 2번 무조건 암기하는 게 좋아요. 워낙 시험에 나오니까. 다음에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다음에 요약자와 낙약자를 지금부터 봅니다.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더라도 요약자와 낙약자는 계약의 당사자죠. 그래서 다시 봅니다. 갑활사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병에게 주겠하기로 약정했어요. 근데 병이 무슨 의사를 표시했다?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럼 이제 계약 내용을 함부로 임의로 변경 소멸시키면 안 되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요약자와 낙약자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요약자의 권리입니다. 요약자는 계약의 당사자죠. 따라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의리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20일 날 중도금 주고 30일 날 잔금 주기로 했습니다. 그럴 때 20일 날 갑은 을에게 빨리 병에게 대금 주십시오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갑은 매도인이죠. 따라서 매도인으로서 여전히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대신 나한테 이행하지 말고 누구한테? 병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요약자나 낙약자에게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낙약자가 채무 불이행한다.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아까 누구의 동의 없이 수익자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지, 취소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낙약자의 권리입니다. 자, 낙약자의 권리입니다. 낙약자는 거의 1번 나와 있듯이 여러분 이 요약자와 낙약자의 법률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불립니까? 예? 요약자와 낙약자의 법률 관계를 보상관계라 그럽니까? 요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무슨 관계라 그런다? 기본관계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외우고 있다는 전자에서 보는 겁니다.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를 뭐라 한다고? 보상관계.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를 대가관계. 보상관계라 그랬잖아. 밑에 있는 거는 뭐라고? 대가관계라고. 요약자와 낙약자는 끝에 쓴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무슨 관계라고? 보상관계. 그거 외우라니까 집에 가면서. 보상관계라고. 보상관계라고.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그런다고. 다른 말은 기본관계라도 합니다. 기본관계. 여기는 보상관계가 뭡니까? 지금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계약이었습니까? 매매계약, 보험계약, 운송계약 그걸 보상관계라고 그런다고. 그럼 이 보상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가 안 미친 거 그거 단답형으로 외우라니까. 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되면 여러분 을 같으면 병에게 대금 지급하게 안 하게.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잖아. 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라도 낙약자는 이 보상관계에 의한 모든 항변권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없게 있다 이 말입니다.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보상관계에 의한 모든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보십시오. 20일 날 중도금 주고 잔금 두고 등기일서를 주기로 했어요. 그럴 때 병이 30일 날 을한테 와서 잔금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아직 나는 갑으로부터 등기서를 못 받았으니까 당신에게 잔금 못 주겠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무슨 관계입니까? 그 동생을 누구한테 주장한다고? 병에게 주장하면 돼. 여기서 매매생에는 모든 걸 다 주장합니다. 만약 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됐다. 그럼 그걸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계약이 이 무효 취소 해지됐으니까 당신에게 대금 못 주겠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보상관계에 관한 모든 항변권을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관계, 근데 기본관계 항변, 즉 계약이 뭐 됐을 때, 무효, 취소됐을 때, 동시한미권이나 위험부담, 이행거절 모두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상관계에 생긴 모든 걸 다 주장합니다. 이럴 때 수익자는 보호받는 제3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체크 보십시오.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 이게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 보상관계 아닙니까? 거기에 의한 동시항미권으로 수익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요 보상관계에 의한 모든 걸 다 수익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매매계약을 이행하자면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갑이 채무 이행 안 하는데 왜 을이 채무 이행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보상관계한 모든 항변으로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 주장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 얼마 안 되잖아. 한 페이지밖에 안 되잖아. 그럼 나오는 게 뭐 24회부터 계속 나오잖아.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됩니다. 이것만큼 100%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강서를 쪽집게 간사합니다. 100% 나온 거 이야기해서 안 했어요? 뭐 나오는 것도 이야기했잖아. 그럼 외고는 외우는 수밖에 하는 수밖에 없지. 내가 어떻게 더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100% 나온다 그랬다. 조합 100% 맞추는 뒤에 기출 문제를 봅니다. 내가 한 문제씩 내려다가 오늘 전부 다 두 문제씩 냈어. 자, 1번 풀어봅니다. 그리고 1번은 내가 찍는 사람이 정답을 대답해 봐요. 자, 1번은 답이 몇 번입니까? 2번 맞죠? 방금 기본관계에 관한 모든 주장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항 그냥 주장으로 바꾸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봐봐요. 2번과 3번은 낙약자를 물어보죠. 낙약자는 계약의 당사자죠. 당사자이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4번, 5번은 수익자죠. 수익자는 뭐만 받는다? 돈만 받지 다른 건 할 수 없어요. 따라서 수익자는 어쩌고 저쩌고 뭐 못한다가 답입니다. 수익자는 뭐 하면 안 돼.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만 받으면 된다고? 돈만 받는 겁니다. 그거 뭐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거나 원상회복하거나 이런 건 못하는 겁니다. 문제를 자주 풀어보면 딱 눈에 보이는 게 수익자라 가면 뒤에 대충 보고 뒤에 거 없다가 답이에요. 없다가 답입니다. 자, 2번입니다. 2번은 수익 의사를 표시했다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문제 풀어봅니다. 읽어봤습니까? 요거는 여러분 문항이 정답이 있더라도 그 정답만 외우지 말고 5개 다 외워야 돼요. 어느 것이 정답이 돼서 나올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자, 지금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1번 병은 수익자죠. 병이 뭐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대충 보고 없다가 답입니다. 병이 뭔가 계약을 해지합니까? 있을 수 없는 것이지. 병은 그러고 나면 대충 보고 마지막 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병은 해지 못합니다. 다음에 2번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했어. 이 매매계약이 취소됐어요. 그럼 보상관계가 없어졌죠. 그럼 이제는 병은 을에게 돈 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병의 급부 청구는 소멸하는 겁니다. 다음에 3번 갑이 을에게 계약에 따른 이행을 안 한다. 합의 예컨대 잔금 등기세를 안 준다. 그럼 여러분이 을 같으면 병에게 대금 지급합니까?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하죠, 당연히. 갑과 을의 관계는 보상관계 아닙니까? 모든 걸 다 수익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뭡니까? 합의로 소멸시키는 거죠. 아까 합의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수익 의사를 표시한 다음에 합의 해지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합의, 이게 소멸시킨다 이런 게 눈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5번 병이 대금 수령했으나 계약이 못했다. 그러더라도 병에게 대금 반환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부당이득은 누가 누구 사이라고? 노약자와 낙약자입니다. 절대로 수익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 한 3문제만 풀면 계속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문제 푸는 것보다는 달달달 외우는 게 가장 좋아요. 달달 외웁니다. 다음 주 문제 막 나옵니다. 자, 이제 등기 추정요법입니다. 등기는 어떤 사항이 등기되어 있으면, 등기는 공시죠. 어떤 사항이 뭐가 되어 있으면, 공시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 뭐가 있는 것으로, 실체 관계가 있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뭐 해준다? 추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등기의 뭐라고? 추정력입니다. 추정받은 사람 입증 책임이 없습니다. 입증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추정받을 때 어디 범위 내에서 추정받느냐? 먼저 추정의 범위, 물적 범위입니다. 3가지 다 인정되죠. 첫 번째, 등기된 권리의 적법이 추정됩니다. 다음에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인정돼 안 돼? 됩니다. 절차의 적법도 추정되게 안 되게? 다 됩니다. 다 됩니다. 그래서 먼저 권리의 적법이 추정된다. 예컨대 지금 등기부에 갑이 있고 을앞으로 매매로 소유권 이전됐어요. 그럼 현재는 누가 소유자라고 공시되어 있습니까? 그럼 을은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해 주는 겁니다.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 명의는 본인이나 대리인에서 적법하게 매수한 것으로 추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해 준다, 안 해준다? 외우셔야 되겠죠.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다음에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고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죠. 따라서 등기가 불법 말소됐다 해서 이미 취득된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 2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봅니다. 갑이 등기되어 있던 토지가 을이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등기돼서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이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되더라도 이미 취득된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등기가 불법 말소 등기되었어요. 이렇게 말소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을의 소유권은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따라서 말소 회복 등기하기 전이라도 최종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해 준다, 안 해준다? 여전히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해 주는 겁니다. 말소 회복 등기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좀 쉬운데 조금 더 어렵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걸 좀 봅니다. 여러분, 말소 등기도 등기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어떤 등기가 말소되어 있으면 그 등기는 적법하게 말소된 것으로 추정해 준다, 안 해준다? 아니죠. 여러분, 말소 등기도 등기니까 추정력이 있다니까 어떤 등기가 말소되어 있으면 적법하게 말소된 것으로 추정해 준다니까. 적법하게 말소된 것으로 뭐 해준다? 추정해 준다니까. 말소 등기도 등기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등기에 뭐가 있습니까? 추정이 있으니까 말소 등기된 경우는 말소 등기된 것으로 추정해 줍니다. 그런데 그 등기가 무슨 말소됐다고? 불법 말소됐다니까. 뭡니까? 불법 말소됐을 때는 말소된 것으로 추정해 주게, 안 해주게? 안 해준다. 이 뜻입니다. 원래는 말소 등기도 등기 추정력이 있는데 불법 말소된 것은 말소의 추정력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 등기된 경우에는 권리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는 말소 등기도 추정력이 있는데 이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위에 거나 밑에 거나 같은 말이죠. 그 2개를 틀리게 물어봅니다. 굉장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말소 회복 등기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는 말이나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는 말소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이 2개는. 예, 말소 등기는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에 권리의 적법이 추정된다. 뒤에 보십시오.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따라서 만일 등기부에 보니까 갑이 지금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왔다고 등기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소유권 취득했다. 그럼 을이 소유권 취득한 원인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 2 사람 사이에 적법한 뭐가 있는 것으로, 매매가 있는 것으로, 등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등기부상 매인 을이 누가? 을입니다. 이 을이 하는 말이 나는 매매가 아니고 정유로 소유권 취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등기 명인이 등기부에 기재된 원인이 아니고
다른 원인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게 인정되지 않았어요. 추정은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 했습니다. 왜냐? 방금 추정된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추정받은 사람은 뭐 할 필요 책임이 없다고? 입증 책임이 없어. 근데 스스로 나서 입증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인정되지 않더라도 애시당초부터 을에게는 뭐가 없으니까 입증 책임이 없으니까 여전히 뭐 된다? 적법한 매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키포인트가 등기 명의자가 아닙니까? 등기 명의자입니다. 이 등기 명의자가 등기부에 기댄 원인이 아니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하면서 등기 원인의 행위나 태양을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 그렇다 할지라도 추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고 입증 책임이 없으니까. 이런 놈을 내가 뭐라 했죠? 그렇죠. 봐봐 이게 이제 나오잖아. 오지랖 넓은 놈. 벌써 4월달부터 오지랖 나오니까 정말 합격하는 겁니다 이거. 7월달 때도 오지랖이 안 나온다니까. 이게 오지랖 넓은 놈입니다. 여전히 추정됩니다. 추정된다. 여전히 추정됩니다. 다음에 만약 여기에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럼 적법한 저당권자로 추정되겠죠. 여기 피담보채권이 3억입니다.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안 된다?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됩니다. 그런데 뭐는 추정 안 되느냐? 만일 병 앞으로 건저당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건저당 등기는 계속적 거래 관계가 있죠. 그럼 단순히 건저당 등기됐다는 사유만으로 두 사람 사이 어떤 기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는 그거는 두 사람 사이 증명을 해야 되지. 두 사람 사이 어떤 도매상 소매상 관계인지 그것까지는 등기부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관계 존재, 기본 계약이 존재한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자, 정리합니다. 피담보 채권의 존재는 추정되게 안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건저당의 경우 두 사람 사이 어떤 기본 계약이 있는지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 당사인과 나사의 당자 개찰을 했다. 도매상, 소매상 계속적 거래했다. 이런 기본 계약이 있는 점들은 주장하는 사람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기부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한번 나온 겁니다. 다음에 절차의 적법도 추정됩니다. 그리고 일단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등기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다 거친 거로 추정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절차는 다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해 줍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모두 다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추정되느냐? 인적 범위입니다. 등기 명의는 물론이고 제3자도 추정할 수 있겠죠. 이익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해서도 추정됩니다. 문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으면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력 인정되게 안 되게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그에 보면 2번 소유권 이전 등기의 현 등기 명의는 전 등기 명의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예컨대 보십시오. 이걸 다 지우고 한번 볼 것 같으면 등기부를 보니까 갑이 소유자고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있는데 매매라고 소유권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전 소유자 갑이 하는 말이 나는 을에게 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건 매매한 사실이 없다는 걸 갑이 입증해야 될까요? 을이 입증해야 될까요? 등기부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매되어 있죠? 그럼 적법하게 매매한 것으로 만다 추정됩니다. 누구한테도 추정된다고?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됩니다. 되기 때문에 을은 입증 책임이 없어요. 부정하는 갑이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다 그런 겁니다. 전 등기 명의로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25, 31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추정에 가는 건데 워낙 추정되는 거는 굉장히 많다 했죠. 그래서 추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되고 확실하게 추정이 깨어지는 걸 보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건 추정이 뭔다? 깨어지는 걸 봅니다. 추정이 깨어지는 거. 자, 첫 번째 보존 등기입니다. 보존 등기 중에서 먼저 건물 보존 등기는 어떨 때 추정이 깨어진다?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님이 밝혀지면 추정은 깨어지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받아서 보존 등기했다는데 양도인이 양도 사실을 만다? 양도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럼 추정은 깨어집니다. 이 두 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전 소유자로서 매수해서 보존 등기했다는데 전 소유자가 매도 사실을 부정합니다. 양도인이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말을 속에는 결국 누가 건물을 신축해 안 한 겁니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신축 안 했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정은 깨어지는 거죠. 두 번째 토지 보존 등기입니다. 토지 보존 등기는 어떨 때 추정이 깨어진다 했죠?
다른 사람이 사정받음이 밝혀지면 추정은 깨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사정받음이 밝혀지면 추정은 깨어집니다. 단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특별법에 의해서 보존 등기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사정받음이 밝혀지더라도 추정은 깨어진다 안 깨어진다? 안 깨어집니다. 특별법 나오면 무조건 추정된다고 그래서요. 특별법 나오면 추정 안 깨어집니다. 더 강한 추정력을 인정해 줍니다. 확인서나 보증서가 위조되지 않는 한 그거는 추정됩니다. 다음에 전 소유자 사망 이유입니다. 전 소유자가 사망했다. 근데 결국 누구 명의로 했다는 겁니까? 사망자 명의로 등기 신청한 겁니다. 그건 된다 안 된다? 추정 안 되는 게 원칙이겠죠. 어떻게 사망자가 등기 신청을 올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때는 추정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왜가 있어요? 사망자를 등기 의무자로 경리된 등기도 추정 인정되는 경우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사망 전에 뭐가 존재했다? 등기 원인이 존재한 겁니다. 즉 살아 생전에 매매한 겁니다. 그리고 등기는 상속인이 한 겁니다. 이렇게 사망 전에 뭐가 존재했을 경우 등기 원인이 존재했을 때는 추정력 인정됩니다. 원칙은 안 돼요. 그래서 매매계약하고 중도금 받고 나서 사망한 겁니다. 그랬을 때 아들, 딸들이 상속인이 등기해 준 겁니다. 이 등기는 유효입니다. 추정 인정됩니다. 다음에 생전에 사망 전에 등기 신청을 했어요. 사망 전에 뭘 했다고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부 오기 전에 등기부에 옮기기 전에 사망한 겁니다. 그럴 때는 살아생전을 뭘 했으니까 등기를 신청했으니까 이때는 추정력 인정해 줍니다. 근데 니은까지 나올 일은 없겠죠. 그래서 기억국에 살아생전에 뭐가 존재했다 등기 원인이 존재했을 때는 인정해 줍니다. 자, 이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 그 후에 추정력 끼워지는 경우 우리 시험에 자주 오는 게 뭐가 있다? 가등기. 가등기는 추정력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다음에 가등기는 추정이 없다. 외우셔야 돼요. 이 정도는 이제 집에 가서 말고 지금 여기서 외우셔도 돼요. 다음에 실제하자는 사람 을지문덕 장군으로부터 소유권 지냈다. 을지문덕 장군이 헌혈합니까? 이걸 허무인이라고 그럽니다. 허무인은 무효등기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때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실제하자는 사람이라 안 나오고 판례대로 허무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럴 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추정이란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면 추정 깨어지게 안 깨어지게? 반대의 증거가 나면 깨어지겠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음으로 뭐 됐다? 증명이 됐다 나옵니다.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이 됐다. 그러면 추정은 깨어집니다. 다음에 밑에 나온 거 마찬가지입니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뭐 됐다? 증명이 됐다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추정은 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추정은 깨어집니다. 자, 우리 시험은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이거 그대로 시험에 나온 겁니다. 바꾸지도 않았어요. 다 읽었습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자, 이런 거 읽을 때 문제가 등기의 추정력이죠. 그럼 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나 이런 걸 읽으면 안 돼요. 그냥 마지막에 뭐 적법한 절차 맞죠? 적법한 절차를 거친 거로 뭔다? 추정된다. 그럼 키포인트는 적법한 절차입니다. 2번의 키포인트는 뭡니까? 그렇죠. 전 소유자에 대해서 추정됩니다. 대충 보고 전 소유자 나왔죠? 그럼 마지막에 추정된다. 이걸 보면 돼요. 전 소유자가 추정된다. 맞습니까? 다음에 3번은 불법 말소됐죠? 그럼 보남보나 말소 회복 등기하기 전에도 추정돼 안 돼? 그러니까 벌써 추정력 나오는데 불법 말소 나오죠? 그럼 대충 보고 마지막 줄 뭐라고? 추정된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4번의 키포인트는 아니 등기 명인이잖아. 등기 명인은 입증 책임이 없다니까. 그럼 등기 명인 어쩌고 저쩌고 하면 보람으로 추정 안 깨어집니다. 등기 명인 어쩌고 저쩌고 오지랖 넓은 놈 그러고 뭐라고 마지막 줄 추정이 깨어지지 않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5번의 키포인트는 가등기, 가등기는 추정력 없는 겁니다. 밑줄 다 치는 거 아닙니다. 가등기, 추정 땡, 등기 명인 여전히 추정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불법 말소 그냥 추정되는 겁니다. 불법 말소되는데 추정 깨어지게 시험에 문제 낼 리가 있겠냐고. 이게 지금 추정력 나오는데. 2번은 풀어봅니다. 어렵습니다. 그 문제.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이거보다 몇 배나 긴장된 상태에서 문제를 풉니다. 이게 여유가 그런 게 없다니까 시험장에서 얼마나 긴장되는지 모릅니다. 막 신경 쓰면서 문제 풉니다. 자, 답은 몇 번입니까? 자, 5번 하나 나왔습니다. 다시 또 나는 5번은 아닌 것 같다는 사람이 있어요? 다 5번입니까? 이해 없습니까? 자, 이해 없으면 이상한데 이거. 자, 5번 나오고 4번 나왔습니다. 또 나는 이거 아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이제 5번, 4번 나오고 다 나오면 이제 다 나온다 이제. 기억 봐봐요. 지금 추정력 물어보잖아. 근데 보존득이 나왔잖아, 건물. 그럼 추정 깨어지겠지, 보나 뭔가. 추정 깨어지니까 나오겠지, 보존등기는. 그래서 자기가 신초한 것이 아니면 보존등기 추정력은 깨어집니다. 맞습니까? 저를 봐봐요. 추정력 물어보는데 보존등기 나왔잖아. 그럼 추정 깨어지겠지. 안 깨어지는데 보존등기 왜 나오겠냐고. 보존등기 나오면 추정이 뭐라고? 깨어지는 거예요. 그냥 대충 보고 추정 깨어진다니까. 그럼 물론 자세히 읽어봅니까? 보존등기 나왔는데 추정될 것 같으면 뭐라고 치겠냐고 안 쓰지. 깨어졌어요. 이어는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뭡니까? 특별법은 추정이 안 깨어진다니까. 그 중간에 보지 말고 특별법 그러면 추정이 안 깨어져. 그냥 특별법은 강한 추정력을 인정해 준다니까. 그 왜 사실 읽습니까? 읽지 말지 그냥 추정된다니까. 여러분이 뭐 한다고 임야 그냥 특별법 봅니까? 뭐 본 적 있어요? 임야 특별법. 그냥 특별법만 보면 되지. 특별법 보면 추정 깨어져 안 깨어져? 예? 안 깨진다. 특별법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사정 받음이 밝혀져 추정 안 깨지고 사망자명의로 신청된 등기도 추정력 안 깨집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 받음이 밝혀져도 추정은 안 깨진다니까. 안 깨진다니까. 안 깨진다고. 근데 특별법 나오는데 추정 깨진다고 하면 벌써 틀렸잖아. 그거 벌써. 다음에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 등기된 경우 원래는 말소 등기되면 소멸이 돼 권리가 적법하게 소멸됐다고 추정되는데 불법 말소됐잖아. 그럼 말소 등기의 추정력 인정 안 됩니다. 권리 소멸의 추정력 인정되지 않다 그랬지 않습니까? 글씨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오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더란 눈빛으로 보지 마라. 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그 앞에 보면 글씨 나옵니다. 5페이지 제일 밑에 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21번 문제가 31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기억, 니은, 뒤끝 나온 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거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라도 잘못하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등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몇 개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빨리 추릴 수 있지. 글씨를 전부 다 같은 글씨로 읽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기억은 보존 등기, 니은은 특별법, 다음에 디귿은 부적법 말소된 등기됩니다. 부적된 경우인 되겠습니까? 자, 오늘 나왔던 거는 진짜 3개 다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고 모두 다 요 안에서 정답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 정답이 안 나오면 내가 손에 장을 치집니다. 다음 주에 요게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문제 나올 겁니다. 각각 2문제씩 나올 거예요. 2문제 나오니까 이거는 많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물권법 좀 들어갑니다. 물권법 우리가 좀 남았어요. 한 6개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어요.